젊은 친구들도 또 문제가 되면서 기립성 저혈압 같은 거에 의한 어지럼증이 많아지고 있지. 안아골절 생기시는 머리 찢어져가지고 뇌출혈이 생겼던 사람도 있었어.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내 친구 진승이 이야기야. 근데 너 아니다. 다른 진승이가 또 있어? 진짜 다른 진승이가 있는데 김진승? 내가 이제 여름이니까 좀 독하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얘 아니야. 보면 알겠지. 근데 바프도 예약을 하고 식단 관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바프 촬영했거든? 근데 그 촬영 한 날 너무 좋잖아. 그래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술을 마시러 간 거야. 근데 보통 진승이들은 술을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뭐 씻지도 않고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대로 잠이 들어. 진승이들은 보통 씻는데? 가끔 안 씻을 때 있잖아. 사람이 쿵쿵할 때가 있어. 그랬는데 이제 자다가 이제 새벽에 깬 거야. 씻지도 못했고 너무 갈증나고 해가지고 부엌 가야겠다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그때 거짓말처럼 눈앞이 하얘지더래. 하얘졌어? 하얘진다. 눈앞이 하얘지더니 딱 눈을 떴대. 몇 초도 안 지난 것 같아. 자기 땅바닥에 누워있고. 근데 뭐 젖어 있어가지고 만져보니까 핀 거야. 머리 찢어져가지고. 뭐 술 때문에 그런 건가? 술 때문에 어지러워서? 아니면은 술자리에서 원한을 사가지고 친구랑 들어왔어. 같이 들어보면 웹소설 작가. 야 그러면 자고 있을 때 그래서 일어나는 거 기다리다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기발하긴 한데 이 친구가 이렇게 됐던 거는 기립성 저혈압에 의해서 아예 순간적으로 기절을 하면서 그 머리를 소파 구석에 부딪혔던 거야. 기립성 저혈압. 그래가지고 완전 찢어져가지고 병원을 갔지. 큰일 날 뻔했네. 그나마 그걸로 끝나길 다행이네. 그치.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 기립성 저혈압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병인가? 증상인가? 뭔가 기립했을 때 혈압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보통은 그냥 일어났을 때 어지러운 거 아니에요? 라고 약간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알겠는데? 근데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이게 뒷목이나 뭐 어깨 쪽에 좀 뻐근한 근육통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누웠을 때 갑자기 앉았을 때 띵 돌거나 두통 같은 게 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어나면은 중력에 의해서 우리 피들이 하지로 확 쏠려. 밑에 쪽으로 하긴. 그러면은 머리 쪽에 당연히 피가 잘 안 갈 거 아니야. 그치, 좀 덜 가겠지? 머리로 가는 피의 압력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우리 혈관들이 확 수축을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게 잘 안 돼 버리면은 순간적으로 머리로 가는 피가 확 줄어들면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 거야. 또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증가해. 나이가 들면서 어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도 약해지고 혈관도 약해지거든. 나이가 많아지면서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또 당뇨병 있으신 분들이 많아지잖아. 이런 고혈압 약도 이런 기립성 저혈압 같은 걸 늘리고 당뇨병 같은 게 오래돼도 또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망가지거든. 심지어 요새는 젊은 친구들도 또 비만이 문제가 되면서 고혈압 약 같은 거 먹는 경우가 많으면서 기립성 저혈압 같은 거에 의한 어지럼증이 많아지고 있지. 제일 무서운 거는 아까 그 진승이도 머리가 찢어졌잖아. 그치. 진승이 머리 찢어졌지. 나도 예전에 봤던 환자분 중에서 의식 잃고 쓰러지면서 안아골절 생기시는 이쪽이 부딪히죠. 여기를 부딪혀가지고. 젊은 친구 중에 그 뇌출혈이 생겼던 사람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변에 사실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쓰러진다고 할 때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치, 목욕탕 너무 같은 많지. 곳에서 구석지에서 부딪혀버리면은 치명적일 수 있어. 진짜. 그거는 진짜 위험하겠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 환경에 따라서도 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최근에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 환자들이 좀 늘어난다. 젊은 층에서도 막 아니 내 친구도 한번 그랬어. 쪼그려 앉아서 담배 피다가 일어나 보니까 응급실이었대. 좀 전형적이야. 전형적이야? 좀 전형적이야. 왜 그렇지? 지난 5년간 거의 한 50% 넘게 이제 환자가 증가했다라고 나오는데 특히 쭈그려 앉으면 피 같은 게 이제 이쪽에 정체돼 있다가 담배까지 피고 있지. 담배 같은 거 태우시는 분들은 이 혈관에 탄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아.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났으면 기절할 수 있지. 진짜 전형적이라고 할 만하구나 그게. 내 친구는 진짜 크게 다쳤었거든. 여기로 넘어져가지고 임플란트도 하고 되게 위험할 수 있는 병인데 사실 잘 몰랐어.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을 방치했을 때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연관이 있나? 이게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뉴럴로지라는 잡지에 발표한 내용인데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하면은 뇌 혈류량 자체가 감소한 빈도가 잦아지는 거야. 그렇지. 그치. 그렇겠네. 머리로 가는 그러면은 피가. 뇌에 어떤 위축이 오기 쉬운 거지. 그러면서 그게 치매 발생률을 올릴 수가 있는 거야. 내 세포에 어쨌든 악영향을 주겠네. 계속적인 영양 공급이나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처음에 사례를 들었잖아. 이제 막 다이어트를 막 굉장히 근데- 진승이. 다른 지승이. 다른 진승이가. 근데 다이어트랑 기립성 저혈압 이게 연관이 있나? 굉장히 많아. 그것 때문에 사실 요즘 젊은 여자분들이 기립성 저혈압을 그렇게 많이 좀 경험하는 이유기도 해. 여성분들한테 아무래도 많구나. 그치. 이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탈수. 이게 다이어트를 할 때 사람들이 보통 먹는 거를 좀 제한하면서 초반에 특히 우리 몸에서 좀 수분이 감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뭐 변비가 생기는 이런 분들도 있을 만큼 수분이 좀 부족해진다. 탈수가 좀 진행이 된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체중이 빠지면서 근육도 함께 빠진단 말이야. 근데 원래 우리 다리 하지 이 근육. 하지 쪽에 있는 정맥에 있는 피들은 혈관의 압력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이 옆에서 짜져가지고 피가 심장으로 올라오는 거거든. 이렇게 고여 있으면은 근육이 짜주면 쑥 올라왔다가 근육이 짜주면 쑥 올라왔다 그렇게 심장까지 와야 되는데 근육이 떨어지니까 피가 다리에 정체돼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늦었다 딱 일어나면은 기절하는 경우가 위험하네. 아까 진승이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이제 음주도 했잖아. 그치. 음주도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이 되나? 양을 미치지. 이게 알코올의 대사 산물 중에 하나가 혈관을 이완시켜. 혈관을 이렇게 넓힌단 말이야. 말초혈관들 다 넓혀. 그러니까 피들이 이런 주변으로 많이 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술 마시면은 처음엔 좀 열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엄청 추워지잖아. 혈관이 열리니까 체온을 아주 쉽게 뺏기는 거야. 그리고 만성적으로 술을 많이 마신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혈관의 탄력성 자체가 떨어져. 혈관도 잘 못 짜주니까 누워있다가 확 일어나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기절해가지고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술 마시면 화장실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게 기본적으로 이뇨작용이 있어. 그래서 혈관도 열리고 탈수도 되고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기는 두 가지 팩터가 한 번에 딱 생기는 거지. 근데 사우나에 가거나 막 뜨거운 물로 샤워할 때거나 이럴 때 가끔 좀 어지럽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 이렇게 있잖아. 혈관이 다 열려, 더우니까. 그치. 계속 물에 닿고 있어서 이거 땀을 흘린다는 걸 잘 모르지만 실제로 땀을 계속 흘리고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리고 사우나나 목욕을 하면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혈관 다 열려 있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은 그 피가 순간적으로 하지로 쏠리면서 좀 취약했던 분들은 정말 기절해. 항상 거기 가면은 벽에 붙어 있잖아. 어지러우면은 조심하라고. 그 기립성 저혈압 조심하라고. 왜냐면 목욕탕은 기본적으로 돌바닥이야. 중간중간에 각진 그런 모서리들 있잖아. 맞아. 거기에서 쓰러지면은 진짜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 기립성 저혈압의 주요 증상이 어지럼증이라고 했잖아. 어지럼증은 좀 흔한가? 이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데이터를 보면은 현대인들 한 전체 한 30% 정도는 경험을 봤다라고 하고 엄청 많네. 심평원 자료를 봐도 뭐 2010년대에는 한 59만 명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2019년도 보면은 94만 명 정도로 거의 2배 가까이. 뭐 진짜 늘었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늘었고 심지어 좀 젊은 친구들 10대에서도 이제 2010년에는 한 3만 명, 2019년에는 5만 명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늘고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어지럽다고 하면 빈혈 먼저 맞아, 떠오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나 철분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맞아. 빈혈하고 기립성 저혈압의 차이는 뭐야? 빈혈은 말 그대로 어떤 혈액 내 적혈구 수치가 좀 낮은 걸 말하거든. 이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빈혈이 심한 사람들은 숨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뭐 그 외에도 뭐 어지러움, 피로감 등 이런 건 호소할 수 있는데 기립성 저혈압은 일어났을 때 혈압이 확 낮아져가지고 머리로 피가 안 가는 거라고 했잖아. 자세를 좀 바꿀 때 앉았다 일어나거나 그치, 누웠다 그치. 일어나거나. 근데 빈혈 있는 환자분들은 특별히 그러진 않아. 아. 누웠다 일어날 때 더 심한 건 아니야. 위치 변화랑 상관이 없구나. 내가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하거나 일을 하려고 하면 숨차고 기운 그러니까 없고. 산소가 필요할 때 힘든 게 빈혈이구나. 그치. 기립성 저혈압은 뛰어다니는 건 괜찮지. 이게 안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이제 어지럼증 하면 이비인후과에서도 또 어지럼증 클리닉도 있고 그렇지 사실. 꼭 이비인후과에 가야 되는 어지럼증 이런 이비인후과에서 증상은, 보는 어지럼증은 귀 때문에 발생하는 어지럼증을 많이 보는데 빈도만 따지고 보면 사실 이쪽이 더 많지. 여기가 더 많은데 특징이 있다면 여기는 아까 눈앞이 하얘진다든지 하얘지고 까매지고 약간 뭐 의식이 아찔한 사라지는 느낌. 느낌이라면 여기는 눈앞이 뱅글뱅글 돌아. 코끼리 코하고 막 돌고 나면 약간 비틀비틀하잖아. 놀이기구 탔을 때나 뭐 이런 거. 그게 여기 있는 이제 전정기관에서 그런 기능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지. 그런 게 뭐 이석증 뭐 이런 거. 뭐 이석증, 뭐 전정기 신경염 그리고 뭐 메니에르 이런 것들. 아마 이석증은 주변에 한두 번쯤 봤을 걸 환자분을 뭐 있다고 들었거나 뭐 그랬을 거야. 되게 흔하거든.
아 근데 이 어지럼증 중에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야 되는 것도 있다던데. 그치. 정신과에서도 이제 특히 공황장애가 있을 때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어지럽다고도 해? 공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황장애 증상이라고 하면 막 심장 두근거림, 숨쉬기 힘든 거 이런 증상도 있는데 구역감이라던가 어지러움도 아주 흔한 신체 증상 중에 하나야. 근데 이제 뭐 다른 과랑 이제 좀 비교해야 되는 거는 공황장애는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느낌. 뭔가 내가 심장이 막 지금 터져서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숨쉬기가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나 지금 무슨 큰 병에 걸리는 거 어떡하? 이런 거랑 함께 갑작스럽게 막 증상이 심해져. 한 몇 분 내에. 그럼 불안과 공포감과 함께 어지러움과 같은 신체 증상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까지는 드물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지만 느낌이 약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황장애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실신까지 했다 이런 경우면 공황장애로 보기보단 일단은 탁과에 가서 그 관련 질환들이 없는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확인을 받아야 되는구나. 기립성 저혈압의 진단은 어떻게 해? 간단해. 누웠을 때 혈압을 재.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라 그래. 일어난 다음에 1분 간격으로 한 5분 정도 혈압을 재봐. 이 사람이 수축기 혈압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우리가 보고 진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립성 저혈압 진단도 받았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일단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 약간 아찔한데 그냥 걸으려는 사람이 많아. 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을 때 어지러우면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그냥 걸어가거나 해야 될 거 하거나. 특히 이게 바깥에서 사람들 많을 때 갑자기 자기 쭈그려 앉거나 앉으면 좀 이상해 보일까 봐 그렇지. 일부러 걷는데 그러다가 쓰러져. 핑 돈다, 어지럽다 그러면은 자세를 일단 낮춰야 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머리를 낮추면은 일단은 가는 피가 좀 더 많아질 수가 있고 넘어지더라도 머리를 안 다쳐. 낮아졌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앉거나 눕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럼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맞아. 있어? 대처법은 알려줬잖아. 그러면 예방법. 첫 번째는 탈수가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탈수가 돼 있어. 잠에서 땀을 흘리니까. 그리고 뭘 마시지도 않잖아. 한 아무것도 8시간 안 정도는. 먹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한 500cc까지도 한 번에 마셔주는 게 좋아. 근데 내가 아침에 나 괜찮으려고 밤에 마셔야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밤에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자면은 화장실을 한번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치. 그러면은 새벽에 일어나면서 또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오히려 아침에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 다리에 근육들이 좋아야 이 피를 쫙가지고 심장으로 올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치. 난 그럼 기립성 저혈압이 절대 생기진 않겠다. 다른 진승이 말하는 거야? 아, 그 진승이? 아까 아니, 운동하는 걔는 진승이? 하체 근육이 약한 진승이야. 남는데 여기가 약간? 폴렁폴렁하네. 야, 바람 불면 야. 그런 재질이야. 하여튼 근데 의외로 이 기립성 저혈압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리 떨거나 이런 거 하는 게 원래는 별로 안 좋게 보잖아. 근데 일어나기 전에 이런 걸 해주면은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키를 짜준단 말이야. 예의가 없어 보이는데. 되게 그치? 무례해 보여.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안 보이는 테이블 같은 데서 일어나기 전에 이런 거 이렇게 운동을 해준다든지 증상이 심한 분들은 압박 스타킹 같은 걸 해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압력이 있으면은 하체의 정맥에 모여줄 수 있는 피가 좀 줄어들 거 아니야. 이게 그렇지. 압력이 그럴 가해지니까. 것 같아. 근데 근본적으로는 다리에 근육 운동을 해줘가지고 필요할 때 그런 피를 짜줄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스쿼트나 런지, 달리기, 자전거 이렇게 하체를 단련시켜줄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평소에도 약간 좀 짭조름하게 먹는 것도 좀 도움이 오히려. 되고 온도차가 매우 심할 수 있는 뭐 사우나나 온탕 이런 거는 좀 특히 자세를 좀 천천히 바꾼다든지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습관 그런 걸 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면은 이 기립성 저혈압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자세는 있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종아리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자세야. 그래서 까치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거 하면은 종아리에 확확 힘이 들어가네. 확 들어가지 힘이. 이렇게 서 있는 자세라든지 이렇게 다리를 꼬고 서 있는 자세. 섰을 때 그냥보다는 들어가네. 힘도 좀 들어가는데 이게 내 스스로 내 종아리에 압력을 좀 가해주는 거야. 그래서 피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게. 중요한 거는 종아리에 힘을 주는 거구나. 오늘 이렇게 좀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골고루 나눠봤는데 어땠나? 뭐 어지럼증이나 특히 근육통 같은 게 증상일 줄 몰라가지고 많이 배웠네. 누구나 한 번쯤은 또 올 수 있을 것 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어쨌든 반복적으로 있으시는 분들은 예방법을 좀 알아두고
서서히 좀 개선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네, 진짜로.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닥터 프렌즈였습니다.